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의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너그러운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어렵다. 안녕하세요. 작가 하동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기술 담당 김은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은현입니다. 네, 다 너그럽습니다. 네, 부드러웠어요. 반대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를 바라며 비는 것이 쉬울까요? 비는 것이요. 용서를 하는 것은 분노와 마음이 독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 본인을 해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독한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미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용서인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겠죠. 용서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또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진실한 용서는 미움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도로남, 가수 김영애 씨가 부릅니다.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을 울고 있는 사람도 보게 더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인생. 그 점 하나가 굉장한 역할을 하죠. 가슴 아픈 사람도 보기 괴로워하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는데요. 여러분은 웃어야 한다거나 울어야 할 정도의 용서가 마음에 와 집히는 것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참 어려운 이야기라서 네. 이제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와 바람이 났을 때, 네.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복수의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시죠? 암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결국엔, 있대요. 예,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 용서를 하는 프로젝트를 영국에서 46명의 정말 그러니까 뭐 살인 당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불륜으로 남편이 바람이 났다거나 이런 심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 46명을 프로젝트를 했대요.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용서 프로젝트라는 걸 했대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복수 대신에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이 어떤 게 왔냐면 정말 아까 얘기하듯이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용서를 해주니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라는 건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제가 아까 예. 오프닝 멘트를 잘 네, 읽어드렸네요. 잘 읽으신 거죠. 그래서 보통 형제지간이나 부모 자식이나 부부관계에서 용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저는 지금 마음이 제 경우는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 마음이 지금 참 편하네요. 누구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용서할 일도 용서 네. 빌 일도 없으면 행복한 거죠.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맞네요. 네. 네. 진짜 아. 남한테 감정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네.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암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네.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돈 때문에 그냥 아, 돈을 맞아요. 이제 몇 천만 원 못 받아가지고 항시 그걸로 인해서 그분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나서 한동안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오래 전에 일인데 직장 다닐 때 너무 머리 두통이 심한 거예요. 맨날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가족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랬는데 자 뭐든지 마음 먹게 달려 있다고 이거를 딱 어느 순간에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이득이 뭘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갖가지 병, 불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돈을 못 받아서 그것도 손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병이 생기면 맞아요.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 어느 순간 딱 이제 그걸 포기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예. 맞아요. 진짜 마음 저 머리도 안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많지만은 사실은 용서를 내가 해줘야 할 때도 많지만은 사실은 나는 그래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 근데 이 용서라는 이거를 딱 받고 나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때가 순간순간 많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깊게 해보셨구나. 선생님은 용서라는 단어 참 일상에서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하루에 용서라는 말을 언제 뱉었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저기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있었던 용서와 관용 뭐 이러한 생각들이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그 젊은 층 뭐 모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젊은 층에서 얼마 전에 기사인가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용어가 기억나진 않는데 전화벨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문자로 여태까지 문자 메시지 SNS로 하고 직접 대화라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용서라 함은 타인의 어떤 잘못한 지점을 이렇게 꾸짖거나 아니면 꾸짖는 것 대신에 덮어두거나 이렇게 너그러이 한다라는 건데 그 역시 감정에 대한 소모인 거잖아요. 감정의 소모.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용서를 하니 많이 어떠한 그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떤 사건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제 자신을 좀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투닥투닥 하면서 진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역시 그것조차 소모적이고 힘들다라는 어떤 좀 개인주의적인 그것이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나는 너를 용서를 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럴 입장도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대로 살게. 너는 너대로 살아. 대신 서로 피해는 주지 말자와 같은 아주 맞아. 것을 아예 안 만든다는 그 것을 안 만든다는 거죠.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가급적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이 참 인간미 없다 너 이게 사람 막 이런 사는 생각도 이게 들고.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할 때가 또 그렇게 맞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정말 어쩔 때는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잘하면 칭찬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면서 이건 내 영역, 내 일이야. 이거에서는 넘어서지 마. 내가 철저히 할게. 뭐 이런 탁탁 개인주의. 분업, 개인주의, 분업화돼. 네. 탁탁 그러다 보니까 참 용서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근데 용서를 하는 사람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용서하는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발 뻗고 못 자요 평생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근데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면은 그 사람이 더 발 뻗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근데- 있으니까 해줘야지. 해줘야지. 근데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은 예. 안 해주겠어요. 해줘요. 해달라고 안 하니까 안 잘못을 해고도 안 해도 해줘야지. 해달라고 없지 안 하니까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 친구 경우였어요. 아까 유방아. 결국엔 이혼을 했죠. 그래서 아들하고도 이제 얼굴 못 보고 사는데 이 친구는 완치가 됐어요. 유방아 완치되고 어머니 모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결국엔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쪽에서는 뭐 그 여자 바람난 여자랑 다시 재혼을 해서 편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편히 살겠어요. 보면. 평생 죄를 짓고 네, 산 죄를 짓고 기분이겠죠. 사니까. 송현 쌤은 어떻게 뭐 그런 데에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저라면은 예전에 중학교 때 또 워낙 따돌림도 당하고 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그거를 용서해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락도 안 오고요.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연락도 안 오고 두 번째는 그런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때의 감정을 그거를 용서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러기에는 상처가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처가 네. 너무 커서 네. 지금의 선생님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네.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가죠. 그래서인지 제가 좀 사람을 잘 못 믿는 감도 있어요. 네,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CBS랑 인터뷰를 하고서 끝나고 나서도 그런 연락이 오면 용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에 한 몇 번 빠졌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문제는 그런 연락이 안 오고 이미 벌써 종암동을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 동네에 이제 없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이 동네 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유리되고 흩어지고 하니까 저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용서를 그래도 혹여나 이 동네에 내가 초등학교 때나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있었다도 그럴 용서를 하려고 한 사람들도 없어졌고 모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용서를 할 수도 받을 할 수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이게 되게 비참해요. 되게 근데 비참해요. 그 어렸을 때 저도 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어렸을 때라서 걔네들은 그게 자기들이 잘못한 거 몰라요. 기억도 안 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요즘 좀 학교 폭력 관련 뉴스보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네. 오히려 어린 받은 사람은 오래 가해 학생들이 더 뻔뻔하게 구는 학부모들이나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저한테 좀 때리거나 뭐라 했던 애들이 좀 그런 마음이었겠다. 한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그 용서를 떠나서 네. 저도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동창회에서. 네. 기억을 못하는 거지. 뭐 자기가 기억 못하는 그랬다는 거죠. 것도. 그냥 내가 그랬었나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물론 나도 안 했겠지. 말은 안 하지만 너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속으로 평생 가잖아요. 네. 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전혀 기억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올해 2월에 썼던 책이 있는데 수면 아래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게 이제 공연으로도 올렸는데 거기가 좀 참 그런 거예요. 그 작품의 요지는 그거예요. 만약 죄의 값을 정당하게 받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는 존재하는데 가해자의 가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맞아. 어떻게 될까? 명확한 피해자는 있는데 법적 책임을 받은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있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많아요. 사실 우리의 주제가 오늘 용서인데 과연 정말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서 그거에 대한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올해 2월에 책으로서 내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그 당시에 살해의 가해값이 고작 10년. 그 가해값, 값어치, 예. 값어치라는 의미로서의 값, 값어치, 예. 값이라는 말을 끼워봤어요. 어떤 시적 언어로서, 시적 허용으로서. 살해의 가해값이 고작 15년. 어떠한 무엇의 죄값이 얼마.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았는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의 목숨값이 어떻게 10여 년 정도로 측정되나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해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참 용서라는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신이 아닌 이상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서의 범위가 얼마만큼일까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22살에 살인자로 누명 써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들어갔다가 무죄를 그런 다시. 금방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무죄라고 이제 나왔는데 강압에 의해서 수사 강압에 의해서 그거를 했다는데 네,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사람은 과연 자기 청춘을 보상 어디다 받아야 되며 용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근데 이 가슴에 가슴으로 남아서 네.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건 진정한 용서일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근데 이제 나를 해집는 거야. 계속 그렇죠. 자꾸. 근데 남을 용서하는 거는 오히려 안 보면 되니까 조금 생각은 덜 나는데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죠. 가족이라든지 그래서 친척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남에 걸리고 하는 예, 거야. 이런 날마다 보면서 그거를 용서를 해야 어려운 되는 거지. 입장이 돼 보면은 막 여기서 말은 다 못 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이론적으로는 부모 자식 쉬워요. 간에, 이론으로는 친척 쉬운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제가 아까 전에 이 용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네. 다시 곱씹어 보니까 더 정확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신에게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원을 찾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찾다 보면 저는 그 안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그럼요. 뭐냐면은 이게 사소한 죄부터 거대한 죄까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가 간직하면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할 일이 없고 나도 너에게 용서를 바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의 개인이 된다면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린다거나
힘을 빌린다. 아무튼 의지하고 의지하게 또는 되는 거죠. 의지도 하게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참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 아주 강력한 내적 규제 그게 바로 양심이 아닌가 그것을 좀 잘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사람이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어렵죠. 나도 네. 맞아요. 용서받을 일이 많은데 맞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용서를 잘 안 될 때는 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이 생각이 어디서 나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맞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네. 살기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번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정말 철학적으로 들어간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아벌이라는 게 제아벌. 있죠. 네. 그 옛날부터 인간의 제 무게와 벌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뭐 이런 종교적인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폭넓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저기 하 선생님 얘기에서 금방 떠오른 게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죄 없는 자들만 그 왜 예수님이라는 성경 속에 여자가 죄를 졌어요. 간음한 여자한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만 돌을 던져봐라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어떻게 아, 저 어렸을 때 기독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하고 용서를 계시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죄를 그렇죠. 안 지은 사람이 맞아요.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죄를 입히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음. 그 사람한테 죄를 지어서 네. 진짜 용서를 해줘야 될 만큼 음. 그런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가 내가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그것은 용서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의 용서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뭐 큰 돈, 뭐 생명 이러한 범위로서의 큰 의미가 아니라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저도 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같은 것만 예를 들면 놓고 보자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센터 소각장에 가서 그걸 또 일일이 네. 직접 다 분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뭐 음식 일반 봉투에 음식물도 넣어서 버린 경우도 굉장히, 있고 뭐 예. 플라스틱 다 넣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그것을 마무리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사소한 것들조차 아까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근데 사소한 건 다 용서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죄하고 진짜 선과 악은 항시 공존하고 있다잖아요. 그럼요. 어떤 쪽으로 보이느냐가 맞아요.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지 진짜 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믿는 것이 뭡니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내가 이거는 죄가 아니다. 나는 선하게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거 아닌가요? 나는 남이 어떻게 봤든지 간에 내 자신으로서는 나는 남한테 죄질 만큼 나쁜 짓은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착한 거 아닌가? 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착하고 글쎄요, 착하다고 해야 될지 악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같이 옛날에 교회 나가기 전에 지금은 교회 나가고 있지만 나가기 전에 누가 물으면 난 나 자신교를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습니다. 내가 남한테 죄 짓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건 살면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죄 짓지 않고 바로 사는 거 아닌가요? 혹은 내가
대들었거든.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거죠. 착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만 좀 착한 건가요? 세상을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정말 양심 아까 얘기했듯이 양심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되면 맞아요. 근데 그 법이 법은 정당성이 속일 수 있어야 있어요. 되는데 속일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법은 속일 수 이용할 수도 있고. 나는 그게 내가 못 속여요. 법을 좌우하는 그 법치 그쪽 거기에서부터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억울한 사람도. 그쵸. 아, 법관들. 그럼요. 네, 법관.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지국가가 아니라. 자꾸만 크게 키워서 부풀려서 네. 교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주잖아요. 사람 하나를 매장시켜 버리거나 그런 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좀 착했을 때 아니 착했을 때 착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사는 윤동주의 게 서시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착하게 살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막하게 아닌가? 지금은 안 착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순수했을 때 비하면은 네. 엄청 떼꾸장물이 줄줄 흐르죠. 그런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착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착했을까. 당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쭉 살아보니까 선생님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게 정말 승리하는 거 진리더라고요. 괜히 뭐 그 앞에서 모면하려고 그냥 거짓말하고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전 항상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뭐고 남이 믿거나 나 말거나. 당신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랭경 선생님. 예. 나 삼시세끼 밥하기 싫습니다 얘기하고 오. 예,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용감하다. 해주기는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전에 근데 알아요 남편 그러니까 내가 나는 싫어 이거는 해주기 싫은 여기까지는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진짜 그래, 당신을 위해서 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예.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쵸. 아니 우리 또래의 주부로서는 용감한 발언이에요. 그래요. 뭐 이제 와가지고 이혼해봤자 50대 50이래요. 다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경희대 알랭동 선생님 알면 안 되는데 아유. 이거 빨리 클로징 멘트 해야 돼. 네,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없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네. 진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맞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그런 학교 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 인터뷰 CBS 쪽에 시리얼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몇 번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잖아요. 뭐 진짜. 그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좀 인터뷰집 나온 게 좀 우수도서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 그 출판사로부터 씁쓸한 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솔직하니까 굉장히. 그 기록들에 이게 계속 읽힌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픔을 당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가해자들도 아 조금이라도 나 이제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집단적인 따돌림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해야지. 무심코 던진 돌팔매질이를 개구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들 되죠. 제발 없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해야 될 게 뭐지 계속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런 것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네.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좀 욕심도 계속 좀, 거기에 네. 투기하고 욕심을 버려라. 하쿠나 마타타. 내려놔라.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네. 알고도 짓고 또 모르고도 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한번 빌어보십시다. 네. 물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겠지요. 예. 인으로 용서하고 진으로 참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오늘도 또 인사드리고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